지난 2024년 11월 부산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배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구 의원만 10여 명,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락처와 신상 등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이 같은 음란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접속 차단을 요구한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85%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속 차단 시스템에 등재됐지만 대부분 해외 임시 저장 서버를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도 법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과가 단순 참고인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공공인공지능 서비스는 학습 데이터가 부실해 탐지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능형 CCTV는 어깨동무를 싸움으로 인해 탐지 정확도가 12에서 5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활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입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의 보안 대책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는 딥페이크 차단 목록 송수신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각각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회 졸업사진과 SNS를 이용해 100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했던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 60여 명으로 확인됐는데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들은 끊이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300여 명.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고 피해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는 1년 새 400여 건에서 1,3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자의 80%는 10대와 20대. SNS를 활발히 이용할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지원 내용의 90%는 피해 영상물 삭제였고 상담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95%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제 공조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 불응 사이트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미 대사관 통해서 미 국무부한테 또 전달을 해서 저희가 일괄 삭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국제협력 루트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접수를 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고 성범죄물 탐지, 삭제 요청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연지입니다. 부산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지난 2일 개인 이메일을 열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음란물과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전송된 겁니다. 또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로만 봤던 범죄가 저한테 이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했고 또 이게 왜 나한테 오지 또 의문스러움도 있고.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편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음란물을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은 부산 기초의회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1명에 달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락처와 신상 등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한테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일을 진행하는 열정에 위축이 올까 싶어서 피해 의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산 구군의회협의회는 추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과 대전 등에서도 광역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은 BBC가 전한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제목인데요.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넘쳐나자 한국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2019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또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관련 기관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지만 이 정부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차별도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에 불과하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임금을 3분의 1 적게 받는다면서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급속한 기술 성장이 더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탈의실에 몰래 설치된 소형 카메라 등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이면이었습니다.